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를 쟁취하려 애쓰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인생 전반전이 성취와 경쟁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매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조바심을 내며 살았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조급함과 이제 작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은 홀로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회사를 은퇴하면서 일적인 인맥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진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축복이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후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이 들어 깨닫게 된다. 매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5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자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 아니, 살아야만 한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충분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외로워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전의 삶이 타인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져야 한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등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관계를 넓히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 남겨두어야 할 때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진정한 관계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우정이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거칠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사라지고 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남는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과 가장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적인 모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가족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변화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의존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평화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특히 SNS나 메신저로 이어지는 피상적인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수백 명의 친구가 있어도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지위나 재산, 사회적 성공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가짐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더 이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50대가 되면 관계의 질만큼이나 시간의 질도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시간을 쪼개 썼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간의 예술이라고 불렀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시간을 두려워한다.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한다. 하지만 이는 기회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찾아온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침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당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여유로운 시작이 하루 전체를 달라지게 만든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된다. 바쁜 일정으로 가득 찬 하루보다 여유 있는 하루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를 충만한 비움이라고 표현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타인의 시간표가 아닌 나만의 시간표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약속에 맞춰 하루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리듬을 찾아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시간이 남아돌까 걱정한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늘 부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시간의 양이 아닌 질이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 특히 취미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의미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는 더욱 중요해진다. 더 이상 외부의 성취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은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이제는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50대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다. 왜일까?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남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도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은퇴 후에 특히 많이 겪는 것이 인간관계의 변화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베풀면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내가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과도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10년, 20년 된 친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전처럼 여유 있게 베풀 수 없게 되고 이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정한 관계와 거칠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허상은 영원한 관계라는 믿음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 자녀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예외는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관계의 무상함이라고 표현했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많은 관계보다 진정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인간관계의 질은 그 수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되 그 깊이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망각의 동물이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이면 잊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관계의 허상을 더욱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충격은 인맥의 단절이다. 그동안 돈독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매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멀어지고 자주 만나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직책과 지위에 기대어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가면의 탈락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면서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표면적인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관계의 성격도 변하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에 상실감을 느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큰 착각은 영원한 우정에 대한 믿음이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온 친구 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격차, 생활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오랜 친구와도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변화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경제적 관계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조절해야 한다. 이때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 모두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많은 중년들이 친구나 지인과의 금전 관계로 인해 곤란을 겪는다. 처음에는 잠깐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마저 망치게 된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진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금전적 피해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적절한 거리 유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상적인 거리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라고 정의했다.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거리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연결되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현상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딜레마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다른 누군가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관계의 제로섬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SNS로 이어지는 피상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소통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진정한 관계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많은 중년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다. 끊임없이 남의 소식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마치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는 허상에 불과한 관계다. 진정한 소통은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에서 이루어진다. 은퇴 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지위나 성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때의 인간관계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지나간 영광은 지나간 것일 뿐 현재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녀와의 관계다. 나이 든 부모일수록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성인이 된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퇴직 후 부부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취미나 관심사도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생활 리듬의 충돌이라고 불렀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노후의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좋은 시도다. 하지만 여기서도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건강한 경계 세우기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척 관계에서 이런 경계 세우기가 중요하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원치 않는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때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험담한다고 해서 일일이 해명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말이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했고 혼자 있는 것은 곧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고독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식이다.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다. 무의미한 모임을 만들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죽이거나 SNS에 매달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는 고독을 피하는 것일 뿐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고독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킨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홀로만의 시간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창조적 고독이라 불렀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외로움은 두려운 감정이지만 고독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고 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고독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자아발견의 여정이라고 불렀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고립감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시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아침 시간의 고독이 중요하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의 고독한 시간은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에 잠기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고독한 아침 시간이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제라고 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고독의 기쁨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 TV를 틀어놓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독에 대한 도피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성장은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스마트폰과 SNS가 주는 끊임없는 자극과 소통의 착각이 우리를 진정한 고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를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야 한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좋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활동들을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라고 불렀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된다. 타인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고독은 선물이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릴 때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린다. 주변의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고 원치 않는 약속을 잡고 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영혼의 낭비라고 표현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쏟느니 차라리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유혹이 더 커진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려다 보니 불필요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타인과의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고독의 질이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창조적 고독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독서, 명상, 사색,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많은 중년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시간 관리다. 그동안 일에 쫓기며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특히 아침 시간의 활용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의 고독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고요한 시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진실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진리의 순간이라고 불렀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타인의 말과 조언이 아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스승이 되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 나이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관계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경험이 쌓일수록 관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지만 그만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 이상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기에 모든 관계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은퇴 후의 관계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계라고 했다. 이해관계나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인간적 교감만이 남기 때문이다. 현명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적절한 거리두기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심리적 거리의 미학이라고 불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거리두기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든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균형. 쇼펜하우어는 이를 성숙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철학자의 통찰에 따르면 부부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때 더욱 건강한 관계가 된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미 생활과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만날 때는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현명한 인간관계의 두 번째 원칙은 선택적 교류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골라 그 관계에 더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이 현명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의무적인 모임이다. 나이 들수록 각종 동창회, 친목회, 종친회 등 참석해야 할 모임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피로감만 쌓이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인맥 관리에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준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친밀도가 더 중요해진다.
서로의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즐거우며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가 강조했듯 나이 든 후의 새로운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전시켜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진면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좋다. 특히 경제적인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금전적인 문제로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제적 관계가 개입되면 순수한 인간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19세기 철학의 거장이 남긴 지혜처럼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계 맺기 방식을 지켜나가야 한다.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려해 적절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상황 파악의 지혜다.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단순한 소극성이 아닌 성숙한 어른의 여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독일 철학자의 날카로운 통찰처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친구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매주 만나지만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친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부부 관계에서는 특히 대화의 질이 중요해진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느냐다. 각자의 관심사나 새로 배운 것들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인연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온라인상의 관계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자칫 피상적인 관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매일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의 기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거절의 기술이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 했다면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거절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절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족 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요청이나 노부모의 과도한 돌봄 요구 등 나이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빈번해진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임이나 약속을 잡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길어진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컨디션과 에너지 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하루에 여러 약속을 잡거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친구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십 년 지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 맺기도 신중해야 한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친구 신청을 무조건 수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온라인에서의 과도한 소통이 실제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이 감정의 균형이다.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관계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 잠시 거리를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현명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균형이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이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때다.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여행이 행복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조용한 정원 가꾸기가 행복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한다.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사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또한 남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대단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자기만의 삶은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화려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오후에는 잠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때 특히 중요한 통찰이 된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공을 좇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망의 충족과 결핍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즉,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루의 시간표를 짤 때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 활동을 좋아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늦은 밤 시간을 선호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회사나 가족의 일정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생체 리듬에 따라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 취미 생활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요즘 인기 있는 취미나 남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즐거움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만족에서 온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해도 좋고 하기 싫은 일은 과감히 거절해도 좋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건강 관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운동이나 건강식품을 무작정 따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도 건강한 신체가 맑은 정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환경을 설계할 때도 자신의 취향과 필요를 우선해야 한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의 조언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작더라도 관리하기 쉽고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나만의 공간이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평화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만의 재정 관리 방식도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풍요만을 쫓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재정 계획 없이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 무리한 투자나 자녀 세대를 위한 과도한 지출은 피하고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노후의 소비 패턴이다. 은퇴 직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취미 생활을 시작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비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써야 했던 비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의무적인 친목 도모에 돈을 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공부와 배움의 영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기다. 더 이상 시험이나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순수하게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와의 관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 젊은 세대처럼 모든 새로운 기술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된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를 기술과의 이성적 관계 맺기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하루의 마무리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저녁 시간의 여유로움이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결국 자기만의 삶을 설계한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이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아닌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많은 이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 하지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시간을 활동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집안에서도 나만의 서재나 취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라도 독립된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루의 일과를 설계할 때도 자신만의 철학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롭게 늦잠을 자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식사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다. 점심을 늦게 먹고 싶다면 늦게 먹어도 되고 저녁은 가볍게 해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만의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취미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등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산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자기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온 우리에게 이는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50대 이후야말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내면의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힘이라고 표현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힘은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 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온다.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 등 삶의 고난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내면의 힘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내면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작은 수련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고요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하기 쉽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다. 특히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사회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럴 때 분노나 좌절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수용의 지혜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고 통제하려 했다면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들, 사회적 역할의 축소, 관계의 변화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을 다스리는 힘도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 성숙의 표시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면의 힘은 또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포함한다. 과거의 영광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 등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모두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철학적 시각이라고 불렀다. 모든 현상의 이면까지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회복력을 기르는 것 또한 내면의 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역할의 상실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실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실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역시 내면의 힘의 중요한 요소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세대 간의 격차 등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면의 힘은 또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포함한다. 젊었을 때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좌절감만 커진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포기가 아닌 현실적인 지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등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특히 현재에 충실한 태도가 중요하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를 현재의 지혜라고 불렀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현현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그것은 우리 각자가 지닌 내면의 잠재력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폭풍우를 견뎌왔는가. 20대의 치열했던 경쟁, 30대의 가족 부양의 책임, 40대의 무거웠던 짐들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50대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그 도전들을 좀 더 지혜롭게 마주할 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해보자.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좋다.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나뭇잎 하나, 새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불안이 찾아올 때면 깊게 호흡하라. 걱정이 밀려올 때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라. 그리고 떠올려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같은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독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산사를 찾아가 보라. 혹은 새벽 호수가의 벤치에 홀로 앉아 수면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라.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젊은 날의 체력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겐 세월이 선물한 통찰과 지혜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 화가 날 때면 잠시 멈추어라. 서둘러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보라.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감정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지나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많은 이들이 50대 이후의 삶을 인생의 하향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황금기다. 더 이상 사회적 성취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사회적 규범에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 특히 자유로워져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의 해방이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 이런 끝없는 해야 한다의 목록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산다. 마치 바쁨이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일 수 있다. 관계에서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는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의 진정한 자유다. 시간의 자유도 누려보자. 더 이상 시계에 쫓길 필요가 없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다면 그래도 된다. 한밤중에 책을 읽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큰 자유 아닐까. 생각의 자유도 찾아야 한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보수적인 것도 진보적인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당신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감정의 자유도 중요하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솔직히 표현해도 된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결국 진정한 자유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유는 곧 새로운 책임과도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해주지 않는다. 모든 선택과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주는 도전이자 축복이다.
물질적인 것에서의 자유도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 소유가 많을수록 오히려 자유는 줄어든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우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이것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는 것을.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되 지나친 집착은 버려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 불건강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회적 평판에 대한 집착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진정한 시간의 자유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때로는 멈춰서도 좋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 결국 진정한 자유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더 이상의 변화나 성장을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